자, 우리들의 친구 당근마켓이 1800억 투자 유치를 성공했다라는 뉴스가 떴는데 기업 가치를 무려 3조 원을 평가를 받았답니다.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커지긴 커졌어요. 불과 3년 전, 4년 전만 해도 스타트업이 3조 원 평가를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. 이거 받기가 불가능한 가격이었어요. 저 정도면 대기업이잖아요. 대기업. 그랬는데 요즘에는 스타트업의 가치가 달라지고 있어요. 보면 와 3조 원. 야 3조 원.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2년 전부터 가격이 달라지더니 쿠팡이 100조를 찍으면서 10조 아래는 좀 싸 보이는 이상한 효과를 만들었죠. 희한하게 3조도 기업이냐? 뭐 이런 생각. 옛날엔 1조면 유니콘이었어요. 유니콘. 나오기 힘들다는 유니콘인데 요즘 1조 그럼 뭐 적당히 됐구만 뭐 이런 분위기로 넘어가니까 쿠팡 효과가 엄청났는데, 자 당근마켓이 3조 원 시리즈 D 투자라는데 시리즈 D 투자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. 이게 어떤 거냐면은 내 기업 당근마켓이 3조다. 3조의 지분 사갈 뭐 VC나 투자자들 손들어라. 그럼 여기에 이제 자금이 모이는 거예요. 너희 기업을 3조니까 1800억이면 6%네요. 나는 300억 사겠다. 1%에 뭐 2%에 600억 사겠다. 이런 식으로 손을 들면은 투자금을 받는 건데 1800억이 모였답니다. 그러니까 6% 정도 지분을 판 거죠. 쭉 보면은 뭐 알토스나 뭐 스트롱벤처스, 소프트뱅크 또 들어가 있네. 소프트뱅크나 카카오벤처스 이런 데가 당근마켓을 3조 원이라는 가치를 인정을 하고 들어갔다는 건데, 이 3조 원이라는 가격이 얼마나 되는 가격이냐? 신세계 시가총액이 3조가 안 됩니다. 롯데쇼핑 시가총액이 3조죠. 쿠팡은 73조지만 쿠팡이 이상한 거고 대충 당근마켓이 신세계보다 커요. 간단하게 롯데쇼핑하고 비슷비슷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는 뭐 당근마켓하고 뭐 그죠? 롯데쇼핑 신세계가 또이또이니까 팔면은 살 수 있는 거. 팔면은 뭐 바꾸자 그러면은 이렇게 바꾸면 되는 겁니다. 쿠팡은 안 되고, 쿠팡은 위에 있는 거 다 합쳐도 10분의 1 사죠. 그런 거 사기 때문에 쿠팡은 안 되는데 당근마켓이 드디어 우리나라 대표적인 유통기업들 시가총액보다 큰 가격으로, 아직 상장한 것도 아니죠. 참고로 상장한 것도 아니에요. 상장하면 여기서 더 뻥튀기 될 거 아니야.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더 뻥튀기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성장만 제대로 한다면. 자, 그럼 당근마켓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, 광고는 없지만 당근마켓이란 뜻이 당신 근처의 마켓이죠. 이제 다 알죠? 당신 근처에. 사과마켓, 호박마켓이어서 당근마켓이 아니라 당신 근처의 마켓이어서 마켓입니다.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나온 지가 불과 6년, 2015년이니까. 아, 몰랐습니까? 이제 알았다고요? 아, 역시 형들이야. 아, 그거 몰랐죠? 호박마켓 뭐 이런 거 알았다는 거죠? 포도마켓. 당신 근처에. 이거 줄임말이죠. 당신 근처에. 이거 하나 알아갔으면은 오늘 슈카월드 본 그거 다 뽑은 겁니다. 이거 하나 알았으면 됐지. 오이마켓 없고요. 오늘은 이만 마켓. 괜찮다. 오이마켓. 오늘은 1위로 오이. 죄송합니다. 자, 그렇고요. 하여튼 또 뭐가 있지? 고추마켓은 안 되겠고, 하여튼 뭐 그런 마켓이 되는데 당신 근처의 마켓. 이게 처음에 시작은 카카오 사내 게시판 판교장터라는 거에 시작했어요. 카카오 사내 게시판이에요. 여러분들도 대기업 다니는 분들은 사내 게시판에 뭐 이런 거 있어요. 뭐 사자 팔자 뭐 요즘에 익명 게시판도 있지만 중고거래 게시판도 있거든요. 판교장터라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, 그때는 어떻게 했냐, 회사 이메일을 인증해서 회사 직원들끼리 그 중고거래를 돌리던 그런 마켓입니다. 그때 이름은 판교장터. 지금 와서 보는 거지만 이름 참 못 졌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죠. 그때는 뭐 저렇게 뭐 기업이 될 생각은 아니었으니까. 판교장터인데 다 아시겠지만 그 만든 분이 제 친구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애죠. 이제 회장님이다. 회장님. 야, 여러분 살면서 친구가 회장 되기 쉽지 않아요. 그쵸? 저 학교 다닐 때 알았던 그분이 이제 또 누구하고 두 명이 창업을 했는데 영광입니다. 영광. 자, 밥도 한번 먹어봤어요. 대학교 때는 밥 자주 먹어. 자주는 아니지. 친하지 않았으니까. 그래도 뭐 먹니 하면 이제는 회장님이기 때문에 함부로 가까이 하기 너무 먼 그대가 됐지만, 뭐 하여튼 조선비즈에서 인터뷰를 한 거에 따르면은 이제 비화죠. 비화. 김용현 대표인데, 용현 대표가 뭐라 그랬냐, 전 만들었더니 여러분들 꼭 창업하라는 뜻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. 판교 주민들한테 이메일이 많이 왔대요. 왜? 우리 남편이 카카오 다니는데, 아니면 옆에 보니까 옆에 카카오 직원들 하는데 나도 좀 하면 안 되냐, 나 판교 사는데, 이런 이메일이 많이 왔대요. 근데 이메일이 누가 보냈냐? 대부분 아기 엄마들. 왜 뭐 젖병이라든지 뭐 아기용품은 애가 크면 소용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걸 근데 어차피 주기도 그렇고, 옛날에야 애가 많으니까 물려쓰고 그 다음에 자기 동생 주고 자기 누나 주고, 그럼 거기서 또 물려쓰고 그런데 애가 하나야 아니면 둘이에요. 자기 형제도 한 명 아니면 두 명이야. 그러니까 이걸 물려줄 데가 없으니까. 애기는 뭐 순식간에 크잖아요. 100일 때 쓰던 거 돌 되면 못 쓰고, 돌에 쓰던 거 내년에 못 쓰니까. 특히 뭐 자전거 이런 거, 애기 자전거 장난 아닙니다. 지금 애기가 요만하니까 자전거 요만한 거 사줘야지 하면 한 두 번 타면 못 타요. 두 번 타면 애가 크기 때문에 다리가 안 들어가는 기적을 맛볼 수 있는데, 옷도 마찬가지죠. 입혀놓으면 점점 쫄티가 되니까. 옛날엔 물렸었지만 이제 물리질 못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그렇게 중고 제품에 대한 직거래 수요가 많대요. 이 이메일이 많이 왔대요. 엄마들이 내 물건 어떻게 안 되겠니? 나 집에 자전거 있는데, 집에 옷 있는데, 뭐 집에 뭐 있는데 다 애기용품이니까
근데 옛날에는 이게 잘 없으니까 맘카페를 대신할 수 있는 동네 중고거래 괜찮겠다. 동네에서 인증할 수 있는 중고거래. 이런 생각을 이용현 대표가 해갖고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컬든 뭐 없나? 야, 뭐 없나? 하여튼 그래갖고 결론적으로 보니까 우리는 지금 중고거래 앱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처음 시작은 지역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. 그러니까 내 동네인데 내 주변에 뭐 있나 이걸 알아보는데 그 중에 하나 걸린 게 하나를 중점적으로 하는 게 중고거래인 거죠. 이제 그러니까 커머스를 중점적으로 하긴 하는데 사실은 커머스의 올인이 아니라 다른데 뭐 다른 거 뭐 우리 집 옆에 뭐 있지? 뭐 우리 뭐 미용실이 어디 있지? 뭐 우리 집 옆에 집에 개가 도망갔다는데 뭐 현상금을 얼마를 걸지? 어떤 놈이 오늘 내 차 긁고 갔냐? 뭐 이런 거 올리는 그런 지역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용현 대표가 말한 거를 저 조선비지에 올라온 걸 조금 더 보면 주 고객들은 당연히 요즘엔 좀 바뀌었지만 거의 국민 그게 됐으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30대 40대 여성 육아맘이었는데 갑자기 남성 고객이 늘기 시작했대요. 그래서 물어봤답니다. 도대체 남성 고객이 왜 늘까? 중고거래에도 드디어 남자들이 눈을 뜨나? 그래서 남성 고객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그럽니다. 아내가 거래 장소에 남편을 내보내면서 남성 고객이 늘었다. 그쵸? 이해합니다. 본인이 확 와닿네. 남성 고객이 늘 수밖에 없어요. 또 저 특성상, 저 업의 특성상 중고거래잖아. 여긴 또 만남이에요. 우리 동네에서 만나야 되는 거야. 근데 내 아내가, 우리 와이프가, 아니 우리 사모님이, 우리 대장님이 무거운 거 들고 가서 어떤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떤 놈이 나올 줄 알고 그걸 들고 가서 이렇게 하려니까 좀 위험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그러면은 대장님이 하라면 하는 거죠. 그래갖고 남성 고객이 늘었다. 그치, 늘어야지. 그래서 남성 고객도 야 괜찮은데? 이 업이 처음엔 여성이 위주로 할 줄 알았더니 하다 보니까 다 같이 늘어나는 확장성이 야 나름 괜찮았더라. 이래서 당근마켓이 성장 가도를 달리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창업할 분들을 위해서 요거 하나 갖고 오면은 용현 대표가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. 처음에 창업하는데 어떻게 뭐 조언이 있습니까? 그랬더니 저 조선비자고 얘기할 때 초기 단계에는 뭐 제품에는 다 필요 없다고 당연하겠죠. 무조건 좋은 팀 멤버들을 구해라. 외주 개발로는 어렵다. 이게 여기 함정에 보통 잘 빠져요. 왜냐면 대부분 요즘 창업은 IT잖아요. IT 창업인데 IT 창업의 제일 난관이 개발입니다. 앱이건 뭐건 개발을 해야 돼. 근데 개발을 하는데 요즘 IT 개발자들의 몸값이 비싸거든요. 또 저분들이 제대로 실력이 있는 분들은 바쁘고 비싸고 모시기도 힘들고 그래서 뭘 하냐면은 외주를 해요. 여기 함정에 잘 빠져요. 제 얘기입니다. 왜냐면은 내가 이 앱이나 뭐나 했는데 누굴 고용했다가 이 매출 안 나오면은 그게 그대로 손실이니까 외주는 그 돈만 딱 주면 되니까 그 외주 개발로 갖고 오는데 대부분 거기서 함정에 걸려서 그 이상 크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. 식당을 운영한다면 주방장에 그만둬도 외주 개발자하고 끊겨도 내가 그 앱을 건질 수 있어야 되는데 외주 개발 한 번 주고 앱이나 뭐가 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손을 못 대죠. 증권사 다닐 때도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. IT 개발을 해. IT 본부하고 개발이 끝나. 그리고 몇 달 뒤에 이 프로그램 이상해요라고 얘기하러 가보면 그 IT 본부에 걔가 퇴사를 했어. 그러면 프로그램 날아갑니다. 야 신기하더라고. IT가 그래. 아니 본부장님 김대리 걔가 만들었다니까? 걔 퇴사했는데? 그래도 그거 좀 봐줘야죠. 그러면은 야 뭐 이 과장 해봐. 그리고 이 과장이 그거 막 보다가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게 빠르겠습니다. 보통 이렇게 돼요.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게 빠르겠대. 이게 뭔 소리야? 지금 다 만들어진 좀 고쳐달랬더니 대강 고쳐는 지는데 핵심적인 건 못 고친다는 거죠. 뭐 그림 다 그린 거에 내가 덧칠을 하지 그 그림을 어떻게 다시 그리겠습니까?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생각해보면 뭐 맞는 것 같고 뭐 어떡할 거야. 그려있는 걸. 그 지우개로 뭐 지우고 연필도 아닌데 명화 그려있는 걸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안 그려지니까 덧칠은 가능한데 이거를 처음부터 다 뭐 이렇게 막 굴려면은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게 빠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에 걸려요. 이게 같은 기업 내에서도 그러는데 이거 외주 개발을 하면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주방장에 그만둬도 창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내가 요리를 할 수 있어야 이게 사실은 똑같죠. 그 골목식당 이런 걸 봐도 요리사만 두면 안 됩니다. 내가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창업 멤버들을 잘 모아서 뭐 돈이 들더라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할 수 있는 역량으로 가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다 이런 말 했다 그러는데 자 뭐 그런 말은 창업하시는 분들은 꼭 마음에 새겨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저 당근마켓이 2년 전에 시리즈 C 투자를 받았어요. 2019년에 그때 기업평가가 얼마였냐면은 2천억에서 3천억이었습니다. 저 때도 대박이라 그랬거든요. 당근마켓이 3천억이에요. 3천억. 저녁 먹었다가 익은 것 같은데 와 너 이제 부자 됐구나. 대단하다. 3천억짜리 기업의 사장님이 됐구나 뭐 이랬는데 2년 뒤에 얼마가 됐습니까? 3조. 이때 슈카월드에서 한번 나왔어요. 이 친구가 나왔다는 게 아니라 주제로 3천억. 야씨 대단하다. 역시 당근이야 이러고 나왔는데 그때 주식 좀 팔라 그럴걸. 나 투자 좀 할걸. 몰라봤네. 라고 말할 때 살걸. 라고 말할 때 많이 오른 줄 알았지. 3천억이라는데 물론 내 투자는 받지도 않겠지만 1억 안 됩니까? 뭐 이런 건 안 받겠지만 하여튼 3천억인데 그게 2년 만에 3조가 됐어요.
밥만 먹지 말고 딴 걸 얘기했어야 되는데, 그래서 저 같은 또 유튜버들은 또 이런 거 하는 사람 아닙니까? 시리즈별 투자자 수익 예상. 이런 것도 흥미 위주의 이런 걸 해야 또 유튜버기 때문에, 자, 여기 뒤는 다를 수 있어요. 왜냐면은 시리즈를 먼저 알아야지. 시리즈 설명을 잠깐 드리면, 시리즈라는 게 뭐냐면은, 시리즈 A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 앱이나 내 사업이 조금 컸을 때 단계예요. 시리즈 A. 이제 막 뭐 사람 뽑고 뭐 만들려고 할 때 거의 엔젤 투자 바로 다음으로 들어오는 한 5억에서 10억 정도 투자 받는 게 시리즈 A인데, 회사가 커가면 하나씩 받습니다. 보통 시리즈 B나 시리즈 C를 받은 다음에 상장을 해요. 시리즈 D나 E는 받는 경우도 있고 안 받는 경우도 있는데, 시리즈 C를 만약에 여러분 친구들 중에 누가 투자를 받았다, 시리즈 C 투자를 받았다, 친하게 지내십시오. 그분은 형입니다. 형님이죠. 웬만한 기업인데, 웬만한 뭐 치킨집이건 스타트업이건 뭐건 술 먹다가 갑자기 나 요즘 나 사업 투자 좀 받았어. 그러는데 뭘 받았어? 진짜 별거 아니고 한 시리즈 C 정도 돼. 그러면 별거 아니고에 혹하면 안 되고, 그분이 얘기하려는 거는 나는 시리즈 C를 받았다라는 거거든요. 그 남자어 해석을 잘해야 돼요. 지나가듯이 이게 별거 아니고 시리즈 C인데 뭐 이러면 알아서 저분이 대박이 났구나라는 걸 눈치를 채야 됩니다. 해석을 잘해야 돼요. 별거 아니라 현혹되면 안 되는데, 시리즈 C 다음엔 거의 상장이에요. 거기까지 올 정도의 덩치가 된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, 자,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 보면은 2016년에 A를 받았고요. 13억. 여기는 제가 그냥 쓴 겁니다. 이거 뒤는 부정확해요. 한번 100억 원저리 평가받지 않았을까? 13억을 받은 거 보면 한 50억 받았을래나? 가치평가를 몇 %인지 모르겠지만, 만약에 100억을 받았으면은 이거 13억에 지분 13%를 파는 거죠. 누군가한테, 투자자한테. 예를 들면 2018년에는 시리즈 B를 받았는데, 이땐 당근마켓이 400억 평가를 받아서 68억을 받았으니까 지분 17%를 파는 겁니다. 주는 거죠. 17%를. 근데 시리즈 C 1년 뒤에는 이거 뭐 10배씩 늘어. 400억 하다가 1년 뒤에 3천억. 그리고 2년 뒤에 3조. 2018년에 400억짜리 회사였어요. 400억짜리 회사가 3년 만에 얼마입니까? 3조니까 75배라고 쳐야 되나? 그 정도로 규모가 늘어난 거죠. 쭉쭉쭉쭉 성장을 한 건데, 이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리즈 A나 시리즈 B, 시리즈 C 같은 경우는 VC, 벤처 캐피탈, 되게 리스크 큰 거 들어가는 친구들이 많이 들어가는데, 여기 위험하잖아요. 뭐 하는 기업인지도 모르는데 왜 들어가냐? 왜 들어가는 거는 뒤를 보면 알 수 있죠. 보통 터지면, 보통 상장을 하면 기본이 10배입니다. 이런 시리즈 A나 B, C에 들어가면 10배, 뭐 100배가 나기 때문에, 여기 들어간 뭐 투자자들은 지금 이건 대충 말도 안 되는 계산인데 그냥 곱하기를 했을 때 이 정도 버는 거예요. 만약에 13억 넣었으면 그걸 그대로 다 들고 있었다면은 뭐 한 3천억 이상, 400억은 5천억, 5천억. 저 정도를 벌 수 있는 정도로 크기가 된 거죠. 자, 근데 여기까지 듣다 보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, 여러분? 당근마켓이 얼마라고 3조 평가를 받았다. 근데 이상하게 2021년 3월에 당근마켓의 경쟁자 중고나라가 팔렸죠. 기억나십니까? 올해 팔렸어요, 올해. 번개장터는 아직 안 팔렸고, 중고나라 얼마에 팔렸을까요? 물음표 치시는 분들 안 됩니다. 그러면은 슈카의 카카오 비율을 구독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고요. 자, 보면 얼마에 팔렸냐? 롯데와 투자자들이 샀죠. 손합신 1150억. 이거 뭐야? 당근이 3조래매. 중고나라는 1150억이에요. 와, 등치 차이가 말도 안 되게 벌어졌죠. 얼마 전까지 중고나라가 당근마켓보다 훨씬 컸어요. 비교가 안 됐지. 한 3년 전에만 하면 비교가 안 됐고, 한 4, 5년 전은 뭐 중고나라가 우리나라에 휩쓸 때니까. 그런데 2021년 3월에 뭐 부채가 있었나? 롯데가 중고나라 인수할 때 1150. 이거 뭐가 있었겠어, 부채가. 심지어 이 롯데쇼핑은 유진이나 NH투자증권하고 손잡고 투자했는데, 롯데가 들어간 돈은 얼마냐? 200억이에요. 뭐야 이거? 롯데쇼핑이 샀다고 보면 되는데, 결국은 롯데쇼핑이 200억 넣었어요. 아까 전에 당근마켓이 3조래매. 당근마켓 지분 1%도 못 사죠. 200억으로. 이걸로 중고나라를 인수했어요. 와, 등치 차이가, 이게 사실 스타트업의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, 물론 이렇게 보면 말도 안 된다. 중고나라가 어떻게 1000억이고 당근이 어떻게 3조냐? 그럼 이거랑 비슷하죠. 쿠팡이 어떻게 100조냐? 어떻게 신세계는 3조인데 쿠팡이 100조고, 이게 말이 되냐? 라고 얘기하는 거고 비슷한데, 그게 사실은 저런 스타트업들의 상장했을 때 어떤 성장 가능성, 앞으로의 비전, 이런 게 엄청나게 달리기 때문에 1000억과 3조의 차이가 났다고 할 수 있고, 모바일 인덱스라는 데서 월간 방문자 수 내는 게 있던데, 제가 보니까 놀라웠던 게, 물론 카카오톡이 우리나라 모바일 앱 방문 1위입니다. 여러분들 하도 카카오톡 하잖아요. 6월 월간 방문자 수 1위는 당연히 카카오톡이고, 2위가 유튜브예요. 많이 누르는 거. 핸드폰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누르는 앱. 유튜브가 정말 대단한 게 카톡하고 얼마 차이가 없죠. 그 정도로 사실은 많이 본다고 할 수 있고, 네이버가 높다는 것도 굉장히 대단하죠. 검색. 아직도 네이버 검색이 죽지 않았습니다. 크롬보다 높죠. 그 다음에 크롬, 구글이 쭉 있고, 쿠팡이 비싼 이유가 있죠.
전 놀라웠던 게 밴드 뭡니까 밴드? 와 배달의 민족보다 밴드를 많이 밴드 대단하구나. 밴드 뭐 우리 선후배분들 아니면은 무슨 고등학교 뭐 선배 대학교 뭐 동아리 이런 거 밴드 있던데 와 밴드가 2천만이요. 인스타그램보다 큽니다. 여러분들이 지금 뭐 중년의 힘 어르신들의 힘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가는 인스타보다 커요. 그러니까 무시하면 안 됩니다. 어르신들의 힘을. 야 이거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.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? 밴드가 7위에요. 우리나라 7위. 12위에 당근마켓이 있죠. 당근마켓도 대단한 게 토스보다 많고 심지어 페이스북보다 많아요. 와 여러분들이 페이스북 들어가는 것보다 당근마켓에 더 많이 들어가요. 대단하죠. 사실은 3조가 된 결정적인 원인이 이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페이스북보다 당근마켓을 더 많이 들어가더라. 그러면 당근마켓은 물건 중고거래 하려고만 만약에 들어갔다면은 이 값이 나오기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. 중고거래 뭐 그렇게 많이 한다고 저기를 한 달에 1,500만 명씩 들어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말도 맞죠. 저게 다 중고거래 하려고 들어간 분들이 아니라 일종의 동네 커뮤니티. 아까 얘기했지만 동네 SNS 우리 옆에 고양이 사라졌어요 하고 이렇게 얼굴 붙여놓고 찾아주세요. 강아지 뭐 해주세요. 뭐 우리 이사하는데 몇 월 며칠 아니면 우리 뭐 빵집 문 열었어요. 몇 월 며칠 빵 1,500원 싸게 해드립니다. 뭐 이런 SNS 동네 SNS용으로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되면서 월간 방문자 수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건데 이것도 서울경제에서 요 박호용 기자님이 차트 만들어 온 것도 있더라고요. 당근마켓 월 이용자 숫자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 뭐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. 이때는 사실은 존재감이 아직은 미미했는데 뭐 엄청나게 늘었다고 볼 수 있고 또 그 놀라웠던 건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는데 이건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에 이런 자료가 있던데 불과 2년 전에 2019년에 중고 거래하는 거라 그러면 중고나라가 압도적이었어요. 67%예요. 중고거래 하는 데라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 1등 67% 중고나라. 당근마켓은 5%였어요. 5%. 번개장터나 헬로우마켓보다 밀렸어요. 시장 4위네. 이 점유율이 아니라 사람들이 떠오르는 인식의 순서. 중고거래 하려면 어딥니까? 그러면 찍는 게 10 중에 7은 중고나라. 그 다음 찍는 게 헬로우마켓. 그 다음 찍는 게 번개장터. 당근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겠죠. 5%면은 정말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아는 뭐 그런 거였는데 1년 만에 5%가 48%가 됐어요. 오, 이거 뭐 다 줄었죠. 번개장터, 헬로마켓, 중고나라의 어떤 그런 인식들을 번개장터는 그나마 유지를 했네. 번개장터 훌륭하니까. 번개장터는 유지를 했는데 나머지 시장을 쏙 빨아먹으면서 혼자 48%. 그래서 이게 도대체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? 저도 사실은 결론을 잘 모르겠는데 왜 물어보질 않아서 물어볼걸. 야 근데 또 사장님이라 그러니까 함부로 연락하기 좀 그렇더라. 그게 희한해요. 희한한 게 그냥 친구들한테는 야 뭐하냐 보내자야 톡을. 야 뭐하냐 보내려다가 잠깐 이분이 3조래던데. 이 생각이 머리에 들면서 잠깐 얘가 3조인데 잠깐만 기다려봐. 이거 보내면 비서한테 톡이 오는 게 아닌가? 그거 글로 보내시면 안 되고요. 뭐 이런 게 잠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보내려다가 그래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이러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물어보지 못했는데 저 시기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중고나라가 그렇게 반토막이 나게 된 이유는 야 이거 아닐까? 짜잔. 야 이거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벽돌 아닐까? 제 개인적인 생각에 야 이거 아닐까 이거 너무 많이 당하니까 중고나라를 하기가 싫어지고 그 올리는 사람들은 왠지 다 업자 같고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몇 명 미꾸라지가 물을 흐리니까 거기 있는 수많은 이런 붕어들이 떡붕어들이 야 이거 물 흐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죠. 굉장히 이 몇몇 사기꾼이 적당히 해야지 이것들이 진짜 뭐 별 다 하면서 그때 당시 당근마켓은 뭐 만나서 동네 사람들을 만나서 뭐 직거래 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굉장히 다가왔는데 중고나라 자꾸 벽돌이 오니까 게다가 이거 뭐 심지어 전화번호 뜨면은 그 전화번호 조회하는 것도 막 인기 있고 그랬잖아. 이놈의 사기꾼인지 안 사기꾼인지 알아봐야 되고 이 사기에 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게다가 중고나라가 참 상당히 안타까운 게 1세대 중고거래 플랫폼이에요. 가장 먼저 시작했죠. 그러니까 이 사기의 무서움을 제일 먼저 몸으로 맞았어. 그 사람들이 사기 그러면은 자꾸 여길 생각하는 거야. 벽돌이 하도 오니까. 당근마켓은 나중에 왔죠. 나중에 후발주자니까 이걸 보는 거죠. 어머 제발아 어머 제발아 저 사기 봐라 하면서 뭐 비슷하게 있을지라도 사람들은 여기로 시선이 다가는 거잖아. 저 천하에 뭐 이러면서 시작하니까 나중에 후발주자니까 에헴 하고 우리는 그런 거 없고요 뭐 이러면서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뭐 필터링이라든지 뭐 대면거래라든지 뭐 AI 기술이라든지 온갖 걸 해서 하여튼 거기를 좀 많이 막은 반면에 중고나라는 처음에 정말 파이오니어 이 개척자였기 때문에 그걸 정통으로 맞으면서 짜잔 벽돌에 당하면서 굉장히 좀 이미지가 안 좋아졌던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망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헬로우마켓이나 아니면은 번개장터나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 전부 다 사활을 걸고 있죠. 어떻게 하면 이 사기 거래를 잡을 수 있는가?
나라가 이러면 안 되는데, 진짜 나라가 이러면 안 되는데, 이 사기 거래를 잡냐 못 잡냐에 저 플랫폼들의 운명이 달려있지 않을까, 개인적으로는. 요즘에는 AI를 그렇게 개발한다 그럽니다. 이거 잡으려고. 이거 AI를 통해서 쟤네를 사전에 이걸 하는 게 사실상 승부수에 가까울 정도로 저런 어떤 거래 사이트에서는 좀 적당히 해라, 적당히 사기꾼들아. 하여튼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피해를 많이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,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동네, 지역 커뮤니티, 지역 SNS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정 마케팅이라 그러던데, 초코파이도 아니고 내 동네 빵집에 뭐 빵 싸게 팝니다, 내 동네 뭐 오픈했습니다, 뭐 내 동네 뭐 물건이 뭐가 나왔네요, 이런 식으로 특히 맘카페와 경쟁을 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던데 전 국민 맘카페 비슷한 걸 만들어서 이 정 마케팅이 굉장히 좀 성공을 많이 거뒀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, 여기 운영 본부장님이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. 남들이 글로벌을 외칠 때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았다, 그래서 성공을 할 수 있었다. 지금은 다시 글로벌로 가려고 하시던데, 하여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. 게다가 운이 좋았던 게, 사업은 또 운이 있어요. 저 중고거래라는 게 친환경 열풍, 또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중고 물품 그러면 약간 옛날엔 좀 그랬어요. 남이 쓰던 걸 어떻게 쓰냐, 뭐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. 남이 입던 옷을 어떻게 입어, 새 거 사 입지. 게다가 옛날에 남이 입던 옷 그러면 진짜 남이 입던 옷이었거든. 굉장히 헐고 구멍나고 뭔가 냄새나고 그런 게 중고 물품이었는데, 요즘엔 아니죠. 한 두 번 입고 중고 물품 팔잖아. 요즘엔 우리는 살 때부터 중고 팔 거 생각하고 박스도 안 버리죠. 옛날엔 안 그랬어요. 옛날에 중고라 그러면 한 7년쯤 입은 거, 아니면 심지어 내가 중학교 때 입은 거를 한 30살에 팔고 뭐 이런 게 중고 물품이었는데, 젊은 세대들은 안 그렇죠. 박스도 안 버리잖아. 진짜 박스도 안 버리고 설명서까지 그대로 안 버려서 몇 번 좀 재미 좀 보다가 그대로 넣어서 뭐 흠 없고요부터 해서 온갖 걸 다 하니까 중고 물품의 수준도 굉장히 올라갔고 되게 개의치 않게 됐고, 나이 든 사람들은 중고 물품 그러면 정말 낡은 걸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게 됐고, 또 이거 좀 뭐 대박 좋은 거 찾고 뭐 이런 것도 있죠. 또 재테크 열풍에 또 아까 얘기했지만은 세계적으로는 그 로컬 커뮤니티,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커뮤니티가 열풍이 되면서 굉장히 운 좋게 그 타고 가면서 뭐 지금 뭐 3조라 그러는데, 게다가 저 친환경 열풍 그런 것 때문에 중고거래가 많이 커졌죠. 뭐 몇 배입니까? 10년 사이에 5배로 커지면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졌다. 그래서 지금은 당근마켓이 기업가치 3조, 중고거래 시장으로 확대할 거 아니면 로컬 커뮤니티 플랫폼, 이걸로 만약에 갈 수 있으면 더 커질 수 있겠죠. 중고거래 시장 확대 가능성도 있지만, 만약에 정말 뭐 페이스북이나 뭐 카카오톡처럼 어떤 로컬 커뮤니티 플랫폼 SNS 기능까지 다 첨부해서 갈 수 있으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아마 보고, 이 확장성에 사람들이 승부를 걸어서 3조 원에도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, 보면은 비슷한 걸 또 만들죠. 우리 대기업들도. 제가 당근마켓 주식은 없지만 네이버 주식이 있는데, 네이버는 맘카페를 업그레이드한 이웃톡이란 거를 2021년 3월에 오픈했습니다. 아직 뭐 아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지만 뭐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.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기업들 있죠. 뭐 여기까지만 할 텐데, 미국에도 있습니다. 넥스트도어라고. 해외 주식 좀 아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을 텐데, 올해 하반기에 지금 상장을 노리고 있죠. 2011년에 시작하고, 여기는 거래보다는 커뮤니티 기능을 더 강화했죠. 당근마켓은 중고 거래니까 요 커머셜 거래 쪽을 강화했는데, 여기가 세고 커뮤니티가 약한데, 여기는 커뮤니티 위주고 커머셜이 조금 붙는, 뭐 사용자가 6천만 명이라 그러니까. 지금 놀라운 거는 미국에서 지금 거의 1등을 달리고 있다는 넥스트도어도 시가총액이 4조 5천억이라 그러는데, 당근이 지금 3조라 그러니까 뭐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. 사실 이 정도면 뭐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